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 KB금융이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어요. 2.62%. 전날에 한 7% 가까이 하락이 나오고 오늘 추가적으로 2%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하락이 나오는 데 있어서 뭐 환율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아니 그리고 이 글로벌 증시에 대한 악재, 또 글로벌 증시에 대한 지수의 하락, 이 모든 것들이 겹치면서 KB금융에 대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조정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과연 이 조정의 끝은 어딜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그 조정의 끝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타이밍은 과연 어떤 자리에서, 또 차트에 대한 분석상으로 볼 때 어떤 자리에서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 지지를 할 자리가 어딜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뭐 KB금융, 특히나 금융 쪽, 뭐 은행권 쪽, 이쪽의 주식이 사람들이 많이 또 배당주나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 결국에 모든 주가는 매 한 가지로 결국 우리가 차익 실현이나 이런 타점 위주로 수익을 보는 게 가장 또 근본적인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글로벌 증시도 봐야 되고, 또 이 금융주에 대한 특성도 좀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 해드릴 건데, 자, 오늘 환율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1473원, 이제 거의 뭐 1500원대가 거의 가까워진 흐름이죠. 그리고 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CET1 비율이 내려갑니다. 이게 몰라도 여러분들 일단은 들으세요. 그래서 KB는 CET 비율이 13.5%, 초과분 발생 시에만 하반기 추가 자사주 소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총 배당 환원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악재죠. 악재고, 이 작년에 이 밸류업 기대감으로 물려 KB금융이 두 배나 올랐죠. 그래서 현재 은행 중 가장 고평가 상태인 것도 맞는 거고요. 그래서 또 연기금에서도 대량 매도를 이번에 했고, 그리고 또 올 초에 외인이 대량 매도했던 이유는 올해 2조 정도의 자사주 매각을 기대를 했으나 연말 환율 상승으로 CET1 비율이 떨어져서 5,200억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외인들의 매도도 또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로 이 민주당이 발의했던 은행 횡재세,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외인이 대량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외인이 코스피 대량 매도를 하고 있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렇게 KB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대형주 중심으로 이런 외인의 매도세가 나올 때 KB금융 또한 동반해서 외인들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봤을 때,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어려운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결국 외인의 매도, 그러니까 주가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개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결국 외인들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결국 지금 지수의 흐름과 또 글로벌 증시가 고점을 찍고 조정이 나오는 단계와 이 KB금융의 차트가 거의 일치하게 흘러가듯이, 우리는 해외 주식이나 해외 차트,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나스닥이나 이런 반등 구간, 또 현재 나스닥이 하락하는 이유는 관세에다가 경기 침체 우려로 현재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해서 가장 직격탄을 받는 게 뭡니까? 바로 이 금융 쪽, 은행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에 대한 흐름과 함께 오히려 차트 분석상으로 이 조정 단계가 어디서 끝날지를 보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독자방에 계신 분들과 함께 매수를 좀 진행해 나갈 건데,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세요. 자, 그래서 일단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중국의 관세를 34% 때린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25%죠. 그리고 중국에서 보복 관세로 우리도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34% 관세 때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오히려 트럼프는 야, 우리는 그럼 50% 때릴 거야,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주가가 오르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미국 상무부에서 이렇게 주식이 작살나다 보니까 이제 좀 연기를 하거나 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들이 많았는데, 상무장관은 우린 그런 거 없다, 예정대로 진행할 거다 라고 하면서 나스닥 선물도 5% 가까이 하락이 나오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환율 차트가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옴과 동시에 KB금융도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시경제 측면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고,
나스닥이 최근에 하락이 양일간 나왔던 10.5%가 1950년대부터 2025년까지 역사상 5번째로 컸던 하락폭이에요. 그런데 그 이제 상위권과 하위권에 위치한 시기를 보면은 바로 블랙 먼데이와 그 코로나 때, 그리고 또 뭡니까? 금융위기죠. 금융위기로 주가가 정말 크게 빠졌을 때, 그리고 2008년도가 이제 은행들이 작살나던 시기였는데 그때와 비슷한 하락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시기를 겪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물론 상승장은 다시 한번 올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지금 당장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한번 빠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장이 왔듯이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건데,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바로 이 데드캣 바운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월가 증시에서 나오는 격언인데, 죽은 고양이라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무조건 튀어오른다. 이게 뭐 어떤 말인지는 우리가 이해를 굳이 안 해도 되고요. 증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기술적 반등이죠. 지수가 급락이 나와도 기술적 반등 나오겠지만, 이런 기술적 반등이 정말 위험한 구간이 또 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자, 그러면 제가 KB금융에 대한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지수 보통주에 대해서 좀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해 드릴 건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에 KB금융에서도 이 고점에 대한 타점을 정확하게 좀 잡아 드렸던 이유는 이 저점 바닥부터 시작됐던 이 상승에 대한 파동이 이렇게 총 5파동으로 너무나 이쁘게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한 추세가 끝났으면 이젠 조정은 A, B, C 형태로 나올 건데, 이 A, B, C가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올지 아니면 이미 이 A, B, C가 끝난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기간적으로 2023년도부터 2024년도 거의 10월, 11월 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상승 구간이 나왔고, 그렇다고 한다면 조정 기간 또한 꽤 깊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이 또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렇게 가격이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부터, 지금 딱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부터 오히려 RSI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너무나 명확하게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고, 그러면 과연 조정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이제 우리가 그걸 좀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확률 높은 자리를 봐야 돼요. 제가 고점 매도를 할 때도 약 80%가 넘는 확률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5파동에 대한 고점과 RSI 하락 다이버전스, 이런 식으로 완벽한 시그널이 나오면 물론 20%의 확률로 주가 그냥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우린 높은 확률 자리에서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ABC 조정이 0.382 혹은 0.236, 그리고 이 언저리 구간에서 발생 확률이 저는 크다 보는데, 이런 구간에서 이런 지지 라인들이 확실히 지금 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야 내가 지금 손실이 커진 분들이라도 내가 여기서는 반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정도의 생각과, 또 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확실한 저점 타이밍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상으로 알 수 있는가 없는가가 여러분들 계좌를 저는 분명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반등이 만약 나왔을 때 이게 데드캣 바운스에 대한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를 돌리는 반등인지는 우리가 시장 상황을 잘 파악을 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제가 최소한 KB금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똑똑하게, 만약 시장이 폭락장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폭락장에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아닌 현금화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회가 또 어디서 다가올지, 우리가 또 이런 폭락장에서 하락장이 나온다고 봤을 때 우리에게 또 다른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KB금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분석들을 제가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갈 거니까, KB금융 여러분들 한 주라도 들고 있으면 저희 구독자방에 많이 또 오셔서 이런 도움들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구독자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KB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뭐 영어로 KB, 뭐 한글로 KB, 뭐 KB금융,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제가 초대 링크는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또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신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KB금융은 앞으로 정확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KB금융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런 조정이 나오는 단계에서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는 확률 그리고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좋다고 해서 따라 붙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저희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드릴 때 이런 내용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 이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좀 자료들 RSI나 이런 추세나 혹은 이런 엘리엇 파동에 관련된 이런 자료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 공부를 스스로 공부하는 성의만 좀 보여달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 여러분들께 지금 이해가 더 빠르게 되실 거고 여러분들께 더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신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제 영상 밑에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는데요. 설문지 링크예요.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한 평단가, 비중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피드백도 좀 해드릴 예정이고 KB금융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들고 있는 뭐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많이 설문지 참여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설문지 참여하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제가 좀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구독자방 운영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기준과 원칙만 잘 지켜나가면 어떤 종목을 대응하더라도 우리의 계좌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시간은 걸릴지언정 우리는 우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최대한 멘탈이 안 털리고 기준과 원칙만 잘 지켜나가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겠지만 돈이 많으면 우리가 행복할 확률도 올라가듯이 이런 것들만 잘 지켜나가면 우리는 분명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지수가 올라가게 하는 거, 행복한 확률이 높아지는 거 이게 저에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KB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과 좋은 흐름들을 계속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매수를 하고 어떻게 매도를 하는지 앞으로 또 어떤 종목들을 좀 잡아보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더 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 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 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 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또 다들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 2개에서 3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